리스로 차를 운용할 때 몇 개월로 매달 얼마씩 몇 프로 이자로 리스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타고 차를 정리할 때, 즉 리스 만기 시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날 수 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유카TV의 정준환입니다. 제가 리스 승계나 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댓글 중에 하나가, 리스 만기시까지 제대로 잘 가져가면, 잘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이득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살펴보니 리스 만기 시에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동영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리스를 수입차든 국산차든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잘 타고 만기시가 되면 3개월 전쯤에 리스사나 캐피탈사에서 리스를 운용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우편물이 옵니다. 자, 리스 만기가 가까워졌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 중에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는 반납을 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인수를 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재계약을 해서, 즉 계약 연장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반납입니다. 우리가 처음 약정을 한 대로 주행거리도 잘 썼고 사고도 없이 깨끗하게 잘 썼다고 한다면 약정한 대로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고도 있고 보험 이력도 좀 크게 있고 외관에 깨짐이나 스크래치, 고장 부위가 있다든가, 마지막으로 마치 자기 차처럼 차를 외관을 변경시키고 드레스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 페널티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렸을 때 처음 빌렸던 형태의 모습대로 좀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반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의 반납도 처음에 정품의 모양을 그대로, 물론 약정한 주행거리나 약정한 내용에 따라서 일부 허용되는 범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를 벗어난 것들은 모두 반납할 때 페널티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페널티 적용은 보증금이나 먼저 냈던 비용에 대해서 차감을 하게 되거나, 보증금이 없을 때에는 반납할 때 페널티 금액을 물어야 반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를 인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차가 마음에 들고 앞으로 좀 더 타도 되겠다 싶어서 계약자가 인수를 해서 이전을 하고 보험을 들어서 타는 경우, 잔존가치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정산을 해주고 이전을 해주면 됩니다. 15일 이내에 리스사에서 발행한 서류를 가지고 본인 앞으로, 법인 앞으로, 개인 사업자 앞으로 이전을 하면 끝납니다. 두 번째는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페널티가 너무 많고 중고차 시세를 좀 알아봤더니 반납을 하는 것보다 월등히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싶었을 때 쓰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내 앞으로, 법인 앞으로, 개인 사업자 앞으로 이전했다가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고차 딜러가 견적을 놓고 시세대로 해서 일반 중고차 판매를 하듯이 판매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여기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 비용 처리를 했던 경우에는 판매를 할 때 세금 계산서를 다시 딜러에게 끊어를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3천만 원에 판매가 됐다면 대략 300만 원 정도의 부가세를 판매로 납부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 중고차 딜러나 상사에게 일단 승계를 한 후에 완납을 처리하는 승계 후 완납이라는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승계 후 완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취등록을 할 때 7에서 8% 정도의 비용과 부가세를 내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개인 사업자나 법인에서 일단 승계를 할 때 승계 수수료가 1% 인정, 딜러나 상사로 승계를 할 때 이전비가 1.05%로 7에서 8%보다는 낮은 점, 그리고 나중에 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 즉 본인들이 계산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리스 승계 처리로 끝을 내는 점, 요것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딜러로부터 받은 돈은 리스 비용이나 대여금 회수 등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비교해서 취등록세 부분을 내가 안고 다시 판매를 하는 것이 이득이냐,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나중에 안 왔다가
자산 취득으로 했다가 다시 자산 매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부담스러우면 그냥 완납 승계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 금액적으로는 뭐 못나도 한 12, 3% 정도의 차이는 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제리스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죠. 차를 타봤더니 괜찮고 뭐 다른 새 차를 하는 것보단 이 차를 좀 더 타고 싶다. 이럴 때 리스사와 얘기를 해서 연장을 시키면 됩니다. 뭐 12개월이든 18개월이든 24개월이든 그 조건은 처음에 계약을 약정하는 것과 크게 다름은 없고 계약 연장을 요청을 하면 리스사에서 다시 조견표를 보내줍니다. 약정하시고 계속 타시면 됩니다. 제가 리스를 만기 시에 처리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반납 시, 차량 인수 시, 그리고 제리스 계약 연장 시. 그 중에서 우리가 약간 눈여겨볼 것은 이 두 번째 차량을 인수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고차 시세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중고차 딜러에게 견적을 받을 때 그들이 마진과 비용을 어떻게 빼는가, 내가 법인이냐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비용 처리를 했었을 때 자산 취득이나 매각으로 갔었을 때 이전비와 계산서를 발부를 할 때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현금 이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리스 만기 시에 내 차를 처리할 때도 차량의 처분에 관한 주도권을 내가 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금전적 차이가 적어도 5, 6%에서 많게는 15, 16%까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리스 만기 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좋은 차, 좋은 가격, 좋은 조건으로 항상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